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2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가 끝나고 제가 어제는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. 사실은 장 초반에 다우는 1%대, 나스닥은 2%대 하락을 보였다가요.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는 플러스가 나왔고요. 나스닥은 마이너스,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. 미국 시장은 지금 그 실적 시즌에 들어섰죠.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너무나 하회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막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도 시장이 너무너무 잘 방어하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빠져야 되죠.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침체가 돼서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결국 뭐 FMC 회의가 다가온 FMC에서 29일 1일 날 있죠.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빠질지 봐야 되죠. 유가도 80불대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100% 잡힌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물론 9.1까지 갔다가 6.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. 그렇지만 연준이 제시하는 인플레이션은 2%로 거죠.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다.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4%나 5% 정도에서 고착화가 된다면 지금 6.5는 거의 다 온 거 아니냐. 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급속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. 특히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 전에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봉쇄를 했잖아요. 이 경제를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커질 거다. 왜냐하면 중국이 저축해놓은 돈이 878조가 있다고 합니다. 878조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러놨던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의 다시 그 경기 재개가 결국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그래도 2%까지 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. 최대한 내려놓고 금리를 나중에 경기 침체 때문에 올리는 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. 지금 6.5 원래 목표치 2%보다도 3배가 높은 시점에 벌써부터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와서 기업의 실적이 나쁘니까 이제 결국은 연준이 뭔가 할 거다 이런 분위기로 형성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. 연준은 매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시장은 자꾸 비둘기 쪽으로 약간 흔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.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른데도 이 월가 쪽에서 계속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큼 좀 더 새롭게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치를 위한 연준의 어떤 긴축 의지가 더 시장에 반영이 돼야 맞다고 판단하는데요. 기업 실적이 또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원래 이런 재료들은 시장을 악재해야 되는데 악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미국은 전일 장마감 후 발표된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요. 순이익이 그 시장 전망치는 상회를 했어요. 근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.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항상 실적 발표 그 다음번 분기에 대한 어떤 예측치 가이던스를 제공하거든요. 그 가이던스가 예상을 굉장히 밑돌았다라는 게 시장을 약간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었죠. 장 초반에. 거기다가 보잉도 실적을 올해를 발표를 했는데요. 손실이 그러니까 분기 이익도 아니고 손실이 전년 같은 기업은 축소됐다.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됐고 이제 그보다는 약간 축소됐다. 뭐 이렇게 실제 발표가 됐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보다 더 그게 컸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약간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막판에는 또 올라섰다는 거죠. 그것이 아마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
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뭐 금리 인상이 뭐 둔화될 거에 대한 기대감,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?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. 나스닥은 0.1%, 다우는 0.03% 상승 마감하는 모습인데요. 다우를 한번 보면 다우는 지금 뭐 갖다 붙여놨죠. 옆으로 3일째 붙여놓고 있죠. 3일째 붙였던 원래는 3일째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.3%까지 빠졌었죠. 60일선 밑으로 다시 흘러내리다가 올라왔어요. 지금 여기서 보시면 3일째 60일선 밑으로 갔다 올라오고 60일선 밑에 갔다 올라오고 계속 그 상황이죠. 오늘도 마이너스 1.3%까지 갔다가 밀렸던 올라왔던 모습이고요.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마이너스 2.3%까지 밀렸다가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뭐 더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 보시면 60일선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. 지금 보시면 이 나스닥은 60일선에서 60월선에서 음봉을 붙였다가 양봉 붙였다 양봉했다 다시 음봉을 갔다가 다시 양봉해서 그냥 횡보 5개월째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추세의 반전 뭐 이거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좀 보이는 게 나스닥의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다우가 시장에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는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모습들 특히 실적 지금 반영 안 하고 있죠. 이런 모습들이 시장을 좋게 해석하기보단 결국은 이렇게 막던 어떤 걸 뚝이 무너질 거다.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흘러내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할 대로 하고면서 올라가는데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특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더욱 그렇다.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금값이요. 상승을 또 했어요. 위험 회피를 시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아시겠죠? 금값은 벌써 금값이요.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. 이달에만요. 벌써 6.75% 올랐는데요. 저점이 1829불인데 지금 1949불까지 올랐어요. 고점이. 그러면 120불 오른 거죠. 엄청 많이 오른 거죠. 엄청 많이 오른 거죠. 금값이 지금 더 치고 가게 되면 시장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금값이 더 치고 가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. 금값이 사실은 계속 소강 상태였잖아요. 원래 인플레이션으로 금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았죠.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이 좀 더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시도가 클 수 있다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할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제 외국 기관이 엄청 매수했더라고요. 제가 어저께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못 봤었는데 집에서 왔더니 외국인 기관이요 7천억 기관은 별로 안 샀네요. 죄송 외국인만 만나보네. 7천억 샀는데요. 외국인이 매수가 4조 정도까지 들어오는 경우인데 지금 4조 딱 채웠거든요. 만땅 채웠어요. 거의 만땅 조금 넘었나 그래요. 근데 이제 일단 외국인이 산 거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. 삼성전자 한 700만 주. 그러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에 몰입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기관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오늘은 윗끌림 만기입니다. 윗끌림 만기는 아무도 모르죠. 사실 방향 아무도 모르지만 윗끌림 만기는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지금 그 누적 포지션을 보면요. 현재 지수가 322잖아요. 제가 그 멀티데이 선물방을 열면서 무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322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지난번 주가를 끌어올린 게 이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었어요. 얘들이 이제 322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부터는 더 못 가는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마지막 저항대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저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목표치를 채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또 여기 기관 외국인도 여기 돌파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손실이에요. 이게 올라오면 다 손실 나는 거거든요. 물론 이게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이건 다 손실이 나죠.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구조의 모습이라서. 근데 기관이는 또 매수 쪽이잖아요. 양매수. 기관 쪽으로는 사실 현물을 사야 돼. 현물도 안 샀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도 사실 이 자리를 그렇게 좋게 보는 상황이 아니다. 아마 여기서 물량이 없잖아요. 그래서 매수 물량이 별로 없는 거로 보면 오늘 윗끌림 한개는 아마 요 근처 어디에서 왕복 달리기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요 근래 왕복 달리기가 없었어요. 없었고
상방에서 윗끌림 만기 결제가 좀 많았었거든요. 오늘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